믿었던 친구의 코인 사기. 4천만 원 날리고 뒤통수. 30대 후반의 한 남자, 나름대로 아끼고 모아둔 여윳돈 3천만 원이 있었다. 이 돈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예전에 주식 투자로 크게 손해를 본 후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고생하며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다. 친구의 유혹, 그리고 첫 번째 함정. 5월 초 그 친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술자리에서 친구는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며 자신의 계좌 잔고를 보여줬다. 무려 3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있었다. 친구는 직업도 없이 잦은 이직을 반복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런 돈을 벌었는지 궁금했지만 친구는 코인 투자로 벌었다며 자신감 넘치는 말을 쏟아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호재가 있으니 무조건 올인해라. 10만 원까지 오를 거다. 솔직히 그 순간 나는 솔깃했다. 친구의 계좌 잔고를 직접 보니 믿음이 갔다. 그래서 4만 5천 원에 3천만 원 어치를 투자했다. 처음에는 10% 정도 하락했지만 점심시간 이후로는 20%까지 빠졌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죽고 싶었다. 팔아버리려고 했지만 친구는 나를 말렸다. 하루만 기다려봐. 최소 5만 원으로 복구할 거야. 하지만 다음날 코인 가격은 3만 원대로 떨어졌고 내 자금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주식으로 상처를 입은 과거가 떠올라 팔아버리고 싶었지만 친구는 지금 팔면 넌 내 친구도 아니다라며 손절을 막았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지옥이 시작됐다. 두 번째 함정, 그리고 멘탈 붕괴. 다음날 아침 친구는 전화를 걸어왔다. 초기에 너무 높게 잡혀서 희석하려면 추가로 구매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해. 1,000만 원만 더 넣어서 2만 원 초반에 잡아놓으면 3만 원 중후반에 팔면 본전은 된다. 나는 오전 내내 고민하다가 점심시간에 현금 대출로 1,000만 원을 더 투자했다. 이제 내 투자금은 총 4천만 원이 됐다. 하지만 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졌다. 1만 6천 원을 뚫고 1만 4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만 6천 원대로 복귀했지만 내 멘탈은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 친구는 지금 1만 6천 원대에서 유지하는 게 기적이다. 해외 시장이 동의하고 있는데 조금 뒤면 반토막 날 것 같다. 손해를 덜 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팔아라고 했다. 나는 버티려고 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다. 상장 폐지 같은 건 아니니까 언젠가 회복될 거야. 하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7천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매입해서 올리는 게 낫다며 나를 재촉했다. 결국 나는 1만 5천 원에 전액 손절했다. 4천만 원이 투자된 돈 중 1,750만 원만 남은 상태였다. 마이너스 2,250만 원. 정말 죽고 싶었다. 친구의 배신, 그리고 후회. 휴대폰을 꺼버리고 술을 마시며 잠들었던 나는 이틀 만에 일어났다. 휴대폰에는 친구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내가 1만 5천 원에 팔았던 코인이 2만 5천 원까지 오른 상태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친구가 카톡방에서 어제 1만 5천 원에 사서 지금 2만 5천 원에 팔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다. 너 왜 나한테는 팔라고 하더니 너는 그 금액에 산 거야? 친구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너 왜 나를 무시했냐? 그 순간 나는 뒤통수를 후려맞은 기분이 들었다. 친구는 내가 평소에 그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복수를 한 것이었다. 배신의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삶.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날렸고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 카톡 증거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녹음도 없고 친구의 행동이 고의적인 사기였는지 증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배신이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이 일을 잊고 새 출발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6천만 원 날리고 빚 3천만 원인 30대 남자입니다. 2000년대 후반 대학생 시절 나는 재미로 100만 원을 모아 LG 주식을 샀다. 하지만 결국 손절하고 말았다. 이후 기아차 주식에 몰빵했고 배당금까지 받으며 조금은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또다시 손실을 보고 손절했다. 그때 나는 주식은 그냥 놔두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7년 코인 투자의 시작과 첫 번째 실패. 2017년 하반기 직장 3년차 때였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씩 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1,000만 원 이상을 번 사람도 있었다. 나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2월쯤 비트코인에 30만 원을 투자해 소액이지만 수익을 냈다. 그때 나는 이거다 싶었다. 결국 2018년 1월 적금을 깨고 거의 3천만 원을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해 초 코인 시장이 폭락하면서 나는 또다시 손절했다. 그때의 충격은 컸다. 2018년 봄 정신적 스트레스와 두 번째 코인 투자. 2018년 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돈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코인 투자에 다시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호흡이라는 사이트에서 CNN이라는 코인을 발견했다. 나는 갑자기 카카오 대출 3천만 원을 받고 모아둔 돈까지 합쳐 총 6천만 원을 투자했다. 첫날 밤 나는 이번에는 정말 가나 싶어 꿀잠을 잤다. 하지만 다음날 마이너스가 찍혀 있었다.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또 손절했다. 그 후로 나는 호흡이, 캐셔레스트, 히브리썸 등 다양한 코인을 돌아가면서 올인하고 손절하는 짓을 반복했다. 8월까지 미친 사람처럼 투자했지만 결국 6천만 원 중 남은 돈은 고작 100만 원이었다. 빚은 3천만 원 남아 있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나는 코인을 손에서 놓았다. 2020년 코로나와 세 번째 투자 시도.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나는 다시 만의 심리가 발동해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몰빵했다. 하지만 또다시 손절했다. 조급해진 나는 곧바로 다른 종목을 찾아다녔고 골드버스라는 주식을 발견했다. 초반에는 이익이 나는 듯 했지만 결국 또 손실을 보고 말았다. 5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나는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 그해 8월 말 테슬라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을 보며 나는 또다시 투자를 결심했다. 9월 1일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테슬라를 사려고 했는데 실수로 엔비디아를 샀다. 팔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많이 오르네 싶어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음날 4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엔비디아에 몰빵했다. 총 5천만 원을 투자한 나는 평균 단가 562달러에 진입했다. 하지만 주가는 횡보하며 나를 괴롭혔다. 횡보디아, 족비디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버티기로 결심했다. 2020년 말 ETF와 돈의 심리학을 만나다. 2020년 말 우연히 QQQ, TQ 같은 ETF를 알게 되었다. 적립식 장기 투자에 대해 알아보며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내 투자 심리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나는 테스트도 해보고 정보를 수집하며 투자 전략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2020년 말까지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 월급과 성과급에서 남는 돈을 QLD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이 생겼고 작년에 샀던 엔비디아 주식도 계속 놔뒀다. 그렇게 버티면서 적립한 결과 처음으로 꾸준히 버티며 얻은 수익이 생겼다. 아직 전 손실을 만회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미국 주식과 ETF를 알게 된 후로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 교훈 멘탈 관리와 장기 투자의 중요성. 내 투자 인생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다. 하지만 돈의 심리학을 읽으며 멘탈을 다잡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려고 노력한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처럼 실패를 반복하며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멘탈 관리가 투자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